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부스 7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스는 한자의 뜻을 담당하니까 열심히 잘 외우셔서 한자 쉽게 구분하는 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할게요. 볼견자를 한번 보시는데 자, 눈목에다가 아래 있는 한자가 사람을 상징해요. 눈으로 사람이 쳐다본다 라고 해서 보다라는 한자인데 우리가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는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한자가 같지만 발음을 바꿔서 찾아뵙다 라는 뵐현이라고 하는데요. 3급 정도 가면 알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음을 약간 바꿔서 높임말과 낮은말을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볼견이 들어가면 다 뭐와 관계되냐? 보다하고 관계된다는 걸 꼭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뿔박자를 보시면 뿔의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뿌리를 상징하고 또 혹은 더듬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쓰기도 하지만 뿔 모양에서 온 한자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그려주는 한자 이렇게 뿔각 모양 이런 거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한자를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한자 정말 중요한 부스입니다. 정말 한자가 많고요. 제가 이거는 부스로 공부하는 법에서도 분명히 다룰 거고요. 말씀원이 들어간 한자는 다 말과 관계되며 말로 하는 행위 중에서 우리가 공부, 연구 여러 가지가 쓸 수 있는데 제일 하는 것은 공부예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점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다다해서 이 말과 관계된 한자는 상당히 많고요. 말과 관계된 한자는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원이 들어가면 말하고 관계되고 공부하고 관계되고 학습하고 관계되고 언어하고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관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 한자를 약간 보시면 어떤 걸 보면 자 위에 있는 한자가 우리 머리두라고 배웠죠? 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 아래는 두이예요. 두이. 그 다음 아래는 뭐예요? 입구죠. 그러면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두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책이 보이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이라는 것 한 번 베풀면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뱉자라고 하는 말씀 한자고 그렇게 하시면 필순도 잘 외우실 것 같아요. 네 번째 골짜기 곡은 골곡이라고도 부르고요. 산과 산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한쪽에 딱 고여있는 자 보세요. 산과 산이 있어요. 또 큰 산이 있고 여기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와서 이쪽 골짜기에 이렇게 받아져서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거 이제 물은 이렇게 쓰고 골짜기를 써서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쓸 때 쓰는 한자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형과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콩두는 콩두가 아주 유명하지만 콩하고 관련된 한자가 아니라 여기 쓴 것처럼 제사 그릇 두자예요. 우리가 제기 그릇을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음식을 집어 넣는 거죠. 여기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그릇 두가 뭔 뜻이고 나중에 이제 콩두로 쓰게 되는데 제사 그릇을 그대로 본뜬 한자고요. 이거 한자 보시면 풍년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를등에도 부서에서 제사하고 관련된 한자 할 때 등장할 수 있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콩으로 쓸 때는 혼자만 써요. 다른 자가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두로 쓸 때는 두유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 두부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다른 자와 결합할 땐 절대 콩으로 쓰지 않고요. 제사 그릇하고 관계된다는 거 꼭 유념하세요. 자, 여섯 번째 돼지시를 보면 돼지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돼지 모양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돼지는 다른 짐승보다 꼬리가 짧아요. 그래서 돼지를 세우는 모습인데 가로로 한번 그리면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다리를 이렇게 4개를 그리고 돼지 꼬리를 이렇게 그린 건데 이 꼬리를 잘 보세요. 자, 이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 다리에다가 꼬리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돼지하고 관련되고 집가자 아래에도 관련돼서 짐승하고 관련된 한자인데 사람이 살면서 고기를 키워서 먹었기 때문에 돼지는 보통 먹고 소는 농사와 관련되는 한자를 쓰지요. 그래서 돼지는 먹는 거와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이 돼지씨하고 약간 비슷한데 발 없는 벌레치라고 하고 갖은 돼지시변이라고도 부르는데, 먼저 갖은 돼지시변을 보시면 돼지시자와 비슷한데 갖은이라는 말, 좀 뭉뚱거려서 좀 두껍다라는 뜻이고요. 변이라는 말은 왼쪽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왼쪽에 와서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인데, 이렇게 짐승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태태라고도 부르는 한자고, 한자가 많진 않나요? 모양 모자 이런 한자에 좀 들어가는데 좀 무서운 짐승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부수입니다. 여덟 번째 조개패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원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부수인데요. 조개패가 들어간 한자는 다 돈하고 관련돼서 이게 들어갈 때는 무조건 돈, 재물로, 보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귀한 것을 재화로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특히 위쪽 북쪽 지방에는 바닷가가 없는데, 이 바닷가 없는 지방에서 아주 귀한 보석같이 생긴 조개들이 크게 보물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은과 금처럼. 그래서 조개껍, 조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먹다 남은 홍합 껍질 같은 백합 껍질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반들반들하고 예쁜 보석같이 생긴 조개 껍질이 재화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개패가 들어간 한자들은 돈이다 라고 보시면 거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개 모양에서 온 한자고요. 굳이 애들처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조개가 있다고 하면 조개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개살 보고 이건 무늬 보고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불글적은 아래에 있는 한자가 불화예요. 불화. 그래서 불을 위에 있는 한자는 큰데예요. 불이 크게 났어요. 불이 크게 나서 화나고 붉은 색깔로 펄펄 타고 있는 불을 상징해서 불화에 큰데가 변했는데, 큰데가 약간 흑토로 변형했지요. 그래서 흑토만 기억이 나시면 땅 위에 불을 질렀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원래는 큰 불입니다. 그래서 불글적. 마지막 달릴 줄을 보시면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발이에요, 발. 그래서 발족을 쓰시고, 위에 있는 한자는 흑토인데 여기도 흑토만 보이신다면 땅 위를 달리는 발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열십이에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많이 저어요. 그냥 달리는 거와 손을 어떻게 젓느냐에 따라서 달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발족과 위에 있는 한자 열십을 더해서 아주 빨리 달리는 발을 상징해서 우리가 경주하다 쓰고요. 이게 들어가면 달리기와 관련된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부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수는 반복해서 꼭 다 암기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출애부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수는 뜻을 담당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발족자가 나오는데, 이 발족에는 옆에 있는 모양은 발족이 옆에 왔을 때 변형하는 한자고요. 발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발 무릎이고 장단지 발바닥을 그린 한자인데, 발족이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되겠어요? 그렇죠. 다 발이 하는 행위예요. 걷다, 뛰다, 움직이다, 춤추다 이런 말로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발족이 들어가면 발하고 관계된다. 여기 이렇게 딱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몸신자는 임산부의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임산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뒷부분을
가리고 있는 허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있고 이 모양을 그대로 쓴 거여서 임산부의 몸을 상징하고 소중한 몸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몸신이 되죠. 우리가 역사 왜곡이나 일본의 만행을 볼 때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 여자까지도 학대하고 이 임산부의 어린 아이 배를 잘라서 그 아이까지 죽였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임산부의 몸신을 그린 한자는 몸이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몸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수레 거와 차가 있는데 수레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우리가 수레를 끌게 되면 이렇게 수레고 이건 손잡이고 수레에 바퀴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는 뭔가를 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한자는 이렇게 쓰고 이 수레 가운데 부분을 써서 수레 모양인데 사람이 움직일 때는 거라고 읽고요. 기계가 움직일 때는 차라고 읽어서 자전거나 인력거 이렇게 읽지만 자동차, 기차 할 땐 차로 읽으니까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돼요? 그래, 수레하고 관계돼서 지금 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한자이기 때문에 수레차가 들어간 한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 매울신인데 우리가 이거를 농심라면, 신라면에서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음식이 맵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한자로 많이 아는데 그것도 되지만 얘는 원래 여기 쓴 것처럼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옛날에는 나쁜 사람, 정말 범죄가 너무 심각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매번 드러내고 다니는 게 뭐냐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치지 않는 한 얼굴에다가 보일 수 있도록 볼이나 이마에다가 상징을 하는 것처럼 먹물로 인해서 문신을 새겨서 나쁜 놈이라고 써놨대요. 불효자면 불효자, 살인이면 살인, 도둑놈이면 도둑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상징할 때 그때 썼던 도구예요. 문신을 새길 때 썼던 바늘 모양이어서 그 바늘 모양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 죄인한테 그렇게 문신을 새길 때 마취를 해줬을까요? 절대 해주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지지거나 낙인을 찍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했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매울신이라는 뜻은 원래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울신은 고생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아이를 낳을 때 천신만고 끝에 얻었다라는 말, 천신할 때도 신자가 매울신이 돼요. 그래서 이 매울신은 그때 죄인한테 썼던 세워놓고 10씹은 바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인 얼굴에다 문신 새겼다는 뜻으로 매울신을 하니까 이 매울신이 들어가면 신라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자에서는 꼭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인 거를 먼저 의심하고 보셔야 해석이 됩니다. 매울신 나오는 한자들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다섯 번째 별진 떼신인데 이 별진은 우리 천간지제 용띠 할 때 나와요. 자축, 인묘, 진 할 때 용진자인데 용진 때를 상징하는 별진 그래서 그거 시간을 상징한다고 해서 떼신이라고 써서 우리가 생신 축하합니다 할 때 쓰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지제 할 땐 진이라 하고 때를 상징할 땐 신이라 읽고요. 이거는 이제 뭐 조갯살 모양에서 본뜬 한자래요. 그래서 조개신이라고도 불러서 모양이 그렇게 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먼저 보시면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있고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한자에서 어떤 자를 위치에 따라서 제가 명칭 기초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오면 변이다, 오른쪽에면 방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아래쪽을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받침이다 라고 하는데 쉬엄쉬엄 갈착이 와서 착받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받침을 발음을 듣기에 뭐라고 들렸냐면 책받침이라고 들려서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읽고 있고요. 이게 들어가면 다 무엇과 관계된 한자냐면 움직이다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이다인데 우리가 앞에 부수에서 보고 왔던 것처럼 길게 걸을 인자는 천천히 움직인다면 우리가 흔히 민책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천천히 움직이다면 얘는 빨리 움직이다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빨리. 그래서 이 책받침이 들어간 한자 우리 행동 중에서 사람이 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한자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까이 가느냐, 멀리 가느냐, 빨리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시험 갈착 책받침이 들어간 부수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움직이기 때문에 발족이 들어가고 이건 머리카락을 상징해서 머리카락 휘날리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자에서 이런 자 처음 보시죠? 왜냐하면 혼자 쓰지 않아요. 얘는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해야 되는데 이 모양으로 변하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같은 자인데 어떻게 같게 써야 되냐면 점을 한 번 찍으셨다면 3자처럼 써야 되고요. 점을 2개 찍었다면 2차처럼 쓰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총 획수를 4획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시험 갈착이 들어간 건 움직이다. 모양은 변형된다. 이름은 책받침으로 쓴다. 획수는 4획이다.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4획만 한번 써볼까요? 점 하나 둘 셋 넷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획으로 꼭 맞추십니다. 그래서 쉬워요. 점 2개니까 2 더하기 2 점 하나면 1 더하기 3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고요. 이것보다 움직이다를 외우셔야 됩니다. 움직이다. 자, 7번째인데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이 모양이 오른쪽에 오냐 왼쪽에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우부방이라고 했으니까 오른 우자예요. 오른쪽에 왔을 때는 고으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써서 왼쪽에 오면 이렇게 쓰면 언덕아라는 한자여서 얘는 왼쪽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면 임금금자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고을군자예요. 이럴 때는 어떤 자가 되냐? 이렇게 되면은 마을을 상징해요. 이렇게 되면 언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위치가 똑같이 아니 모양이 똑같은데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으릅이라고 부른다 해서 우부방은 고을을 상징하고요. 모양은 고으릅자를 그대로 씁니다. 이거는 모양이 왼쪽이면 언덕부, 오른쪽이면 고으릅.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런 거 혼동하셨을 수도 있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꼭 이걸 이해하시는데 오른쪽에 오면 고을이고요. 왼쪽에 오면 언덕이에요. 다규자를 보시는데 얘는 다규는 천간지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할 때만 닭이고 나머지는 다 술이에요. 얘는 혼자 쓸 때 닭이고요. 다른 자와 결합을 무조건 할 때는 술인데요. 이게 술병 모양에서 온 한자예요. 이렇게 술이 있으면 이렇게 술이 차 있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술병 모양이고요. 이게 들어가면 술이어서 앞에 점 3개만 붙이면 술주가 되는 것처럼 술병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술이고요. 술은 어떻게 만들죠? 발효시키기 때문에 발효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식초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말 쓸 때도 들어가는 한자예요. 자, 그 다음 분별할 변자는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나무목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는데 어떤 책을 보면 분별하다는 말을 더 쉽게 했던 책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자 벼화하고 쌀미를 더하기를 하면 이자가 되죠. 자 벼화가 숨어 있고 쌀미가 더해 있어서 자 내가 밥을 하려고 쌀을 펐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벽시가 있는 게 있다면 이 벽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쌀에 벽시 있는 걸 분별해내라 해서 분별할 뻔인데 차례번자 같은 데 나올 때는 그때는 분별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짐승 발자국 모양으로 해서 밭에 난 짐승 발자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참고만 하시고 오늘은 이게 분별할 뻔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을리자는 밭전 더하기 흑토예요. 그래서 마을에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땅이 있을 때 밭전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리 해서 리장님, 이장님 할 때 쓰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해서 7획 부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부수는 뜻을 담당한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중요한 부수는 꼭 암기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